자, 여기에 그 부총리는 앞에 나서서 세금 더 깎아준다 그랬고,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R&D, 연구개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하고, 신성장 원천 기술 R&D의 30%까지 가까이 지원하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세제 공제를 늘려서 핵심 기술 확보, 양산 시설 확충, 이걸 유도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회원님들,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거 아닐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니까 매도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만 같이 예전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샀는데 최근에서는 막 사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사고 주가를 받아내는 그런 여건으로도 보고 있어요. 조급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냥 단어가는 주식 그런 국민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감옥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그 말은 될 수 있네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글로벌 탑에 들어가는 기업인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가지는 않을 텐데, 그죠? 더 방편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죠? 오너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텐데, 그죠? 어쨌든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앞에 미약한 개미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옛날에 하이닉스처럼 국민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반도체 이 쌍두마차인 하이닉스 한번 보자. 하이닉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보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오늘 그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잘 한번 풀어보자고요. 2020년, 2021년, 그죠? 요거 올라온 거 요거 1월 효과, 그죠? 역시 1월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1월 효과, 그죠? 2월 달, 그래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왔네요, 그죠? 3월 달 올라온 부분에서 다시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횡보, 그죠? 4월 달에 올라왔다 내린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또 횡보. 5월 달에는 지금 그 4월 말에 좀 내린 부분에서 5월 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적 부분에서는 등락이지만 역시 이 가격 대역에서는 잡혀 있는 부분이 횡보 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얘도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그 횡보하는 그 SK 하이닉스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희 반도체 가격 이게 고정 거래 가격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정 거래 가격은 계단식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한 3개월 뭐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쭉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래요. 수익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난 그런 상황인데 안 올라가잖아. 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지. 자, 이제 제가 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이렇게 투자를 밀어줄 수 있는 부분도 본 거죠, 그죠? 자, 미중 반도체 전쟁 돌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예요. 미중 반도체 전쟁 돌면 우리가 죽는다. 한국. 자, 세계 반도체의 한국 기업의 점유율 한번 볼게요. 점유율. 이 부분을 보면은 D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게 이제 한국이에요. 71%. 그죠? 메모리 반도체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낸드 같은 경우에 그래도 44.9%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첨단 파운드리 40%, 파운드리 관련돼 있어서는 18%. 그럼 이 파운드리를 잡고 있는 쪽은 어딜까요? 이 파운드리를 잡고 있는 쪽. 대만, TSMC. 그죠? 파운드리는 TSMC. 기술력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 요거 못 따라가요. 요 분야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는 2.3%. 아주 작아요. 미국, 일본, 독일. 나머지.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비싼가요? 이 가격이? 단가? 가격? 또 잘 모르죠. 단가. 어. 경제 TV 출연 언제 하나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화요일 날 8시 반에 합니다. 화요일 날 8시 반에. 0417님, 제가 화요일 날 8시 반에. 그러니까 다음 주는 11일 날, 8시 반에 한국경제 TV 틀으면 제가 나올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단가가 얼마죠? 이렇게 플라워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단가가 낮아요. 싸다라.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플라워님? 차량용 반도체. 진짜로, 아유, 저 우리 알고 얘기를 하자, 진짜. 그러면서 이거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회원님들? 차량용 반도체. 3달러?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거보다 더 싸네요.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죠. 네. 1,0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에 하나에. 자동차 하나에 최근에는 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 있지, 그죠? 그래서 뭐 우적 감지하는 거, 뭐 최근에는 이제 속도 제어까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들어가는데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단가는 수익, 그러니까 기업적 측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한국은 차량용 반도체를 들여다 쓰는 거지, 수입해다 쓰는 거지, 직접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있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익에 대한 부분이 되게 커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중요해서 그게 아니라 원체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상황이었었는데, 전 세계의 자동차의 판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줄였잖아요. 생산량을 줄였는데 의외로 자동차가 잘 팔린 거야.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줄여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를 재차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간이 걸리는 이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거지. 그거를 만약에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막 생산하면은 생산하는 부분에서 더 떨어지고, 거기서 또 이제 도태, 치킨 게임의 도태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 차량용 반도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도 막 만들어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도 또 해야 되잖아.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차량 반도체가 예전과 같이 수급이 이제 타이트하게 짜여지고 오히려 공급이 많아지면 여태까지 한 부분은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기업들이 진출을 안 하려고. 들어가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당분간 품귀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해소는 될 것이다. 해소는 되는 그런 여건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수익이 막 일어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회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쵸? 이게 주식 야학의 이 재미예요. 명확하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자,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거고, 지금 제일 이슈로 다가오는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였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D램, 낸드, 첨단 파운드리 여기 요쪽이죠, 그죠? 여기에 관련된 투자. 미중 반도체 전쟁. 근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래요.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서야 되는 거냐? TSMC는 일단은 중국 쪽은 배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TSMC는 무조건 미국에 줄 서겠다. 오케이, 맞나요? TSMC는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지요, 그죠? 대만 기업.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가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전쟁만큼 주가는 핫하지 못해서 빌빌거리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그 국민주 쪽으로 넘어가면 수익률이라는 이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에 대한 증설 투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나 부품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회사들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꺼내는 겁니다. 현재의 얘기를.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밀도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회원님들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에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본방사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전유다,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방사수. 누구는 뭐 금요일 날 그 야간에 쉬고 싶지 않나? 저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사무실에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를 기다려주시는 회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요일 날 주식 야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밀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보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봐보세요. 한번 보자. 그죠? 반도체 R&D 투자. 세금 더 깎아준다.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거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TSMC는 미국에 붙었고요. 중국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자, 요 부분 이해가 되시죠? 회원님들, TSMC는 미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에요? 그거만 한번 물어볼게요. TSMC는 미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대만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TSMC는 미국 기업이다 1번, 중국 기업이다 2번, 대만 기업이다 3번. 검사님은 대만, 중국, 대만 3번. 그러니까 미국이 1번, 중국이 2번, 대만이 3번. 한번 써보세요. 독수리님도 3번, 어스님 3번, 부자님 3번. 알파님 2번. 새로운 거 나왔어요, 지금. 새로운 거. 브로님은 1번, 미국 기업. 독전님 1번, 미국 기업. 지금 이순간님도 미국 기업 1번. 친미 대만 기업. 더 세분화해서 프라워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기업. 무슨 얘기야? 지금 대만 기업이죠. 지금 중국 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국 기업. 몰랐죠? 우리가요, 중국과 수교를 맺을 때 대만은 중국에 귀속돼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수교를 맺은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해돼요? 자,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맺을 때 그랬으면은 수교를 못 맺었어요. 외교 거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미국도 대만은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나라가 아니죠. 예속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교를 한 겁니다. 오케이! 독전님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대만은 체제적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대립각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안에 있는 구속된 부분이에요. 그죠? 만약에 한국이 대만을 중국의 다른 국가다라고 했으면 중국과 수교 못 맺었어요. 이거는 국제 관계에 관련돼 있는 국제 관계학과가 있거든요. 국제 관련돼 있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제 신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그 반도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직접 챙겼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70% 정도를 아시아 국가에서 조달을 받더라. 그 아시아 국가에서 조달을 받는 데에 제일 우선순위가 있는 게 한국, 삼성전자, 두 번째는 대만의 TSMC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내 만약에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뭐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고 마켓시어를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국가고 아시아 국가에 한국과 대만이 결정적이더라. 근데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니 대만도 그렇고 중국과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대만은 중국에 귀속돼 있는 부분으로 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대만이 중국과의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TSMC는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웨이퍼를 들고 기겁을 해서 중국 내에 공장 세워라. TSMC 들어와서 중국 내에 공장 세우고 삼성전자도 빨리빨리 들어와서 중국 내에 공장 세워라.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대만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고요. 서브라인님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 내에 또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삼성전자에 있는 공장이나 중국 내에 있는 부분이 극단적으로 갈 때 그거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낸드 부분은 한국이 꽉 잡고 있고요. 파운드리 부분은 대만이 꽉 잡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D램 메모리 부분은 솔직히 파운드리 쪽보다는 약간 뭐 가격적 부분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해결원리를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입장 그리고 뭐 대만 TSMC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고 있지만 극단으로 갔을 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여건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고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나 생산에 대한 부분을 넓혀가는 그런 여건에서 그렇죠?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넓혀가는 그런 여건에서 결국은 미국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역습 공공한 부분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지금 뭐 D램 아니면은 뭐 파워네드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지금 생산하고 공장에 대한 증설 그리고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이쪽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안정돼 있었죠.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이겼으니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쥐고 헤게모니를 쥐고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한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다시 한번 생산에 대한 부분, 즉 반도체에 대한 생산 캐파를 늘려서 한바탕 전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건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반도체, R&D 시설, 세금 더 깎아준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금도 많이 쓰고 걷어야 되는데 세금 더 깎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의 시장이며 스마트폰, 자동차, 방위산업, 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이다. 중국. 홍콩은 홍콩 기업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이들 제품에서 지난 3월 한국 수출 3월 달에 한국 수출이 60%를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미국은 안 그러겠네.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겨냥하고 있는 겨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무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쥐고 있지 않다가는 4차 산업혁명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여건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시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겠죠. 그죠? 반도체에 대한 주가,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부분에 이 외곽적 부분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면 훨씬 더 이해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 둘이 완력 싸움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볼게요. 한국은 보수당 집권 시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 편 들 걸 이렇게 홍콩의 SCMP 이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요 SCMP. 그죠? 만약에 보수당 정권이 들어오는 보수적 그 색채를 띠고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미국에 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중국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중국은 제품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폰, 자동차, 방위산업 이런 장부의 거의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이 반도체의 60%를 한국에서 수출합니다. 한국에서 받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면 이게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죠? 만약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중국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반도체 굴기.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안 오잖아, 그죠?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반도체 인력이야. 연구원이고 1년에 얼마 받니? 그랬더니 한 2억 받는데 연봉. 그래, 잘 받는다. 내가 20억 줄게 와라. 중국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다면 그래, 10사람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10사람한테 제시를 했는데 2사람만 와도 되잖아.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야, 그래, 네가 1년에 2억 받는다고 20억이 아니라 40억 줄게. 그러면 2-3사람은 온다고. 2-3사람은 온다고. 그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기술을 습득해내거나 아니면 M&A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제가 지금 너무 무섭게 얘기하나요?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하나요? 이거 잘 봐요.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 졸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는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신문의 타이틀이라니까, 타이틀. 너무 쉽게 봤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난다면 어느 종목을 사야 될까요? 좀 마음을 가볍게 보고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야지요. 알파님. 지금 이거 제가 마음 무겁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런 식으로 기술 인재 빼간, 그죠? 독자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네요. 레드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게 정확히 알고서 투자하는 부분과 모르고 투자하는 부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 삼성전자 간다. 사자.
삼성전자의 소재나 부품, 장비를 대주고 있는 기업들, 요 A 종목, B 종목, C 종목이니까 요 종목 중에서 A 종목 사자, 매수 주문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안다고 해서 주식 수익을 되게 많이 낸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의 시장에서 이 중요도는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삼성전자, 횡성전자라며. 그럼 횡보하고 있어요.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해서.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겠구만. 연부연납으로 상속세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밀접하게 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업종을 봐야 되는 거지. 그거 아세요?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예, 그죠? 포터 레지스트, 그죠? 그 다음에 가스들, 그러니까 에칭가스, 뭐 이런 가스들, 필수 가스나 필수 소재에 대한 부분을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죠? 수출 금지 품목으로 넣어놓고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안 줬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한국은 뭐 에칭가스든 포토레지스트든 뭐 여러 가지 이 장비와 소재에 대한 부분을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맞나요? 그쵸? 요 부분 들어봤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돼요. 조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독립했다라고 얘기하나요? 독립했어요? 독립했냐고 지금.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공공해졌다. 그건 한국 입장에서 본 거고. 그잖아요. 공공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도 그것만 믿고 있었다는 거지. 저도 그것만 거의 했다는데, 그죠? 공화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요, 한간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좀 더 밀접한 부분에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오히려 독립이 아니라 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거기까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종속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더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예. 86님이 제대로 알려주셨어요. 예. 화학 소재는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쵸? 예. 그게 기초과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저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얘가 그게 기초과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86님 최고. 네.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나 혼자만 떠들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딱 이해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죠? 그게 기초과학이라는 거예요. 기초과학은 돈이 안 돼요. 명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자존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의 이 성취욕에 의해서 해가는 거지. 돈을 추정한다면은 돈 벌어야지. 연예인 돼야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국 보수당 집권 시 미국 편 든다. 만약에 미국 편이 들면은 편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타격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들과 보고서들이 꽤 있어요. 잘 줄을 타야지.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을 든다는 것은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결정이 나는 부분은 안 돼요. 한국은 반도적, 지리적
지리적 요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역을 해야지. 중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사드 관련돼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계속 줄만 타면 되는 거예요. 아우, 이거, 미국에서 이거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꾸 지금, 사드, 미사일, 포대 이게 설치하라고 해서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중국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미국한테 가가지고, 아우, 중국이 절대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줄타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유리한 점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난데, 오히려 결정이 나버리면은 그쪽 방향으로만 가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 60%는 다 놓쳐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수출의 60%. 네. 그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에 있는 인재, 인력 빼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20억이 뭐요? 100억 준다 그랬는데. 그럼 안 올 것 같아? 인재가? 10명 중에 3명은 가겠다. 그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G1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화상회의에 삼성전자를 초대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되게 큰 반향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현재 주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수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한테 팔지 마! 안 팔면 어떻게 될게요? 한국의 수출 반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건데? 중국에 있는 공장을 어떻게 할게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약간씩 올라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하라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사면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올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절대선은 주가가 올라오는 겨. 내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은 악이고, 내가 주식 투자한 종목이 올라오면은 선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주식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공화님 맞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쵸?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줄을 타면서 행복했지. 그쵸. 줄 타는 게, 줄을 타며 행복했지.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죠? 네. 줄 잘 타야 돼요. 아직은 뭔가 결정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가 걱정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가까운 미래는 아니잖아요. 먼 미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잘 챙겨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해 가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힘이 약해서 서러웠지. 힘 약해서 서러웠지. 이런 노래가 있었어.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도체 패권에 둘러싼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의 1위인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 쪽 보고서가 아니라 홍콩 쪽 보고서예요. 홍콩 쪽 보고서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TSMC, 인텔 300조 원 반도체 전쟁 불붙였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나오죠, 그죠? 300조 원의 반도체 전쟁 불붙었다. 삼성전자, TSMC, 인텔. 이거 한국, 대만, 미국, 그죠? 여기 삼성전자 DS 본부장 김긴만, 정기주주총회에서 파운드리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도업체 TSMC,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선도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생산 능력, 고객 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인정을 하잖아요. 딱 이렇게.
점유율이나 생산 능력, 고객 수 부족한 것이 사실. 누가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DS 본부장.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투자로 적기에 생산 능력을 마련하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에 격차를 줄여나가겠다. 그럼 뭐가 나오는 겁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지. 그죠? 삼성전자, TSMC, 인텔 300조 원, 반도체, 전쟁, 불 붙는데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 장비 이런 거 막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지, 그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사님이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답은 저희가 매매나 문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지만은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TSMC.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생산력 확대를 위해 1000억 달러, 11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시스템 반도체에 113조 원을 쏟아붓겠다. 삼성전자와 더욱 벌린다. 됐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TSMC에 맞선 삼성전자, 이젠 반도체 패키징 초격차. 세계 반도체 패키징 사업 전망에 대한 부분을 2025년도에는 649억 달러, 여기까지. 그죠? 억 달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로직 반도체 1개와 4개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하나, 패키지로 구현한 독자적인 2.5차원 패키지 기술 아이큐브 4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어제 밝혔다. 이게 어제 밝혔다. 그렇죠? 보세요. 삼성전자 차세대 아이큐브 4 패키징 기술, CPU, GPU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4개를 하나로 한 패키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 기술적 부분. 삼성전자가 초당 수십 조번의 연산을 다루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실현케 할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조만간 양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알겠죠? 중얼중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반도체의 이 시장 안에 삼성전자는 횡보하고 있어요. 아직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아니지. 그렇죠?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그 바깥 외곽에 있는 이 장비 업체와 소재 업체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살아남으려면 미국도 투자할 거고 살아남으려면 중국도 투자할 겁니다. 거기서 더 살아남으려면 삼성전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TSMC 투자하고 있잖아요. 인텔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은 지금 제2의 치킨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투자하는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소재, 부품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신 대표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횡보전자라고 그러죠? 아직도 8만 원대에 있잖아요. 왜 못 올라갈까요? 아직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시장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치열해지는 부분에서 승자가 되면 8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 20만 전자, 30만 전자는 안 될까?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회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좀 더 밀도 있게 깊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놓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을 본다면 투자를 할 때 빠르게 결정 내리지 않을까? 아, 이 주식이야. 그래. 이 주식은 사야 돼. 이 주식은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신 대표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본방사수잖아요, 저는요. 본방사수를 해주시는 회원님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1번 한번 눌러줘. 1번 한번 눌러줘. 어때요? 들어올만 했지? 금요일날 술 한잔 안 들어가 지금요? 갖고 온 그 음료수 한 잔씩 들으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뭔가 뿌듯한 부분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었다는 이 부분을 느껴야 되는 거지. 왜 경제부총리가 지금 세금까지 깎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돈 푼 게 얼만데 지금. 안 그래요? 그 많은 재난지원금서부터 안 준 게 막 퍼졌는데 세금도 깎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그만큼이 절대절명이다라는 거지. 그럼 R&D 투자에 대한 기업들 우리는 찾아야 되는겨. 이번 주 주말에 다 찾으라고. 찾아야 회원님들이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편하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씩 공부하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잔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죠? 금요일 날 밤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맥주 한 잔씩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맥주 한 잔씩 먹으면서 하는 거지 뭘. 아니 내일 장 안 열리잖아. 그죠? 약간 저야 주량이 맥주 한 캔 반? 1000cc는 안 되고요. 한 700cc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 그 정도 분이 못 먹는데요. 그 이상 먹으면 머리 아파. 그러면 내일 매매하기도 힘들잖아. 근데 주말인데 좀 편하게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도 좀 해소를 하고 해소하는 부분에서 또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특히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탐생에서 좀 더 안쪽에 들어가서 밀도 있게 분석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오늘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돼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고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나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에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에 70%를 한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한국에 손 내밀어야 되는 거고요. 미국도 한국에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손 내밀 거고 미국도 손 내밀 텐데 얘네들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력을 행사하겠지. 너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강박을 하겠지. 이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양쪽에 줄타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일각에서는 그 줄타는 부분을 잘 진행을 해야 오히려 한 단계 더 우뚝 쓸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우뚝 쓴다면, 우뚝 서서 움직인다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우뚝 서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한국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좋을까? SK하이닉스만 좋을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에서 투자된 부분들,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 속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협력업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 그쪽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 많이 되시죠? 감사합니다.